종목 고민 되신다면 서동구의 바이앤셀 문 활짝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세 정책 발표는 이제 하루 앞으로 다가온 데다가 또 우리나라에서는 이 탄핵 심판이 또 이틀 앞으로 다가온 상황입니다. 이렇게 큰 빅 이벤트를 앞두고 우리 시장 좀 계속해서 변동성을 나타내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특히 우리 개인들은 하락할 때마다 열심히 매수를 그래도 하는데 네. 외국인들이 이 변동성을 상당히 즐기는 건지 네. 속내를 좀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어제 좀 잠잠해지는 듯 했다가 오늘 현선물 동시에 이렇게 대규모 순매도를 보여주면서 상당히 큰 이벤트를 앞둔 상태 속에서의 어떤 불안감 이런 네. 것들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좀 더 자세한 시장 대응 전략은 잠시 후에 알아보도록 하고요. 오늘도 종목 상담부터 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와 문자 그리고 유튜브 댓글 이렇게 세 가지 방법을 통해서 참여하실 수 있겠는데요. 여러분들이 편하신 방법으로 자유롭게 이용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전화입니다. 아래 화면에 보이시는 번호죠. 02-3772-0269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는데요. 저희 방송 말미에 전화를 주셔서 또 저희가 상담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사례들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방송 초반에 전화를 주셔야만 저희가 원활하게 상담 진행할 수 있다는 점 안내드리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로는 문자입니다. 샵 3772번으로 여러분의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이렇게 세 가지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더불어서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점까지 또 사연까지 더불어 보내주신다면 저희가 더욱더 세세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유튜브 댓글입니다. 이데일리 TV 라이브 화면에 들어오시면 실시간 채팅창 보이실 텐데요. 이쪽에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마찬가지로 이렇게 세 가지 적어서 보내주셔야만 저희가 상담이 가능하다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상담한 종목들의 리뷰 다시 한번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저희 밴드를 통해서 또 업로드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밴드 입장 방법도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밴드 입장 방법 아래 화면에 보이시는 QR코드 기본 카메라로 가져다 대시면 링크 나오니까요. 이쪽으로 입장하실 수도 있겠고요. 또 샵 3772번으로 서동구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밴드 같은 경우 또 사칭이나 스캠을 방지하기 위해서 가입하신 분들만 이용하실 수 있으니까요. 가입 이후에 안전하게 이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서동구 파트너와 함께하는 종목별 솔루션 잠시 후에 시작해 보도록 하겠고요. 앞서 이데일리 뉴스 쇼츠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의 관세 정책 우리 시간으로는 내일 발표가 되는데요. 현재 이 보편 관세 20%를 부과하는 것이 유력한 시나리오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관련한 내용 영상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 상호 관세를 발표하고 즉각 시행에 들어간다. 이에 따라 기존의 제한적 관세 전쟁이 글로벌 수준으로 확대될 전망이며 중국과 유럽연합 등 주요국들이 맞대응을 예고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상호 관세 도입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이는 상대국의 관세 및 비관세 장벽에 대응해 동일한 수준의 관세를 매기는 방식으로 단일 20% 관세율 적용 또는 국가별 차등 부과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미국 무역대표부는 한국의 온라인 플랫폼 규제, 수입차 배출가스 기준 등 비관세 장벽을 문제 삼았으며 한국이 상호 관세의 주요 타깃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 정부는 긴급 회의를 열고 미국과 협상에 나설 방침이다. 한편 미국은 이미 철강 알루미늄에 25% 관세를 부과한 데 이어 3일부터 자동차 관세 25%를 시행하며 반도체 의약품 등으로 확대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에 따라 글로벌 무역 환경이 급격히 변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네, 관련한 영상 살펴보고 왔습니다. 오늘도 시황 분석부터 이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관세 발표와 탄핵 심판을 앞두고 계속해서 좀 우리 시장 불안한 그런 장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 이 파트너님께서 환율 굉장히 중요하다고 짚어주셨는데요. 그렇습니다. 환율도 좀처럼 좀 잦아들지 않는 것 그렇습니다. 같아요. 이 부분이 어떤 면에서는 탄핵도 그렇고 또 관세와 관련된 부분도 그렇고 내일 새벽 5시 뚜껑을 열어봐야 알겠습니다만은 네. 또 탄핵과 관련된 부분도 금요일 날 11시에 이제 게시가 되는데 여론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러한 부분에 반응을 해 주면서 순리대로 가느냐. 근데 문제는 어느 쪽도
탄핵과 관련돼서도 승복하지 못하는 그런 분위기로 가면 어떡하느냐. 네. 이러한 걱정들이 많이 대두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방송에서 어떤 뭐 특정한 뭐 그런 편들거나 이런 건 아닙니다만은 그러한 모든 것들이 결국은 환율에서 작용이 되는 건데 네. 1,470원에서 끈적끈적하게 뭐 지금 현재는 뭐 1,465원까지 움직이고는 있습니다만은 네. 이 부분이 사실은 달러 어저께도 말씀드렸잖아요. 달러 인덱스의 이러한 103선에 있는 이러한 그 과정들 속에서 엔화도 149엔, 8엔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이런 상황이라면은 사실 1,450원 이하에서 움직여주는 게 정상인데 이 부분이 결국은 외국인들이 뭐 공매도 재개됐다라는 것도 있겠지만 공격적으로 현선물을 다시 또 매도하는 요인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조금 전에 쇼츠에서도 나왔습니다만은 내일 미국에서 발표를 한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뭐 중국을 비롯해서 유럽도 그렇고 대대적인 보복 관세를 또 하겠다.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뭔가 불확실성 하나가 제거가 된 것 같지만 또 다른 불확실성을 증폭시킬 우려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이 우리 투심리를 계속해서 위축시키게 만드는 이런 요인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월요일도 그랬습니다마는 2,500 이하 자리에서는 어느 정도 하방을 잡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 계속 반등 시도를 하려고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러한 것들을 감안한다라면 뭐 2,500 내외 자리에서는 뭐 우리가 뭐 리스크 관리를 한다든가 또는 뭐 매도를 해서 도망가기보다는 조금 더 어떤 추가적인 반등 여부라든가 그리고 또 밀릴 때 현금을 유지하신 분들은 조금씩 분할 매수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회로 삼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면서 여러 가지 이러한 그 이벤트들이 이번 주에 이제 일단은 종결이 되는데 그 이후에 후유증들이 어느 정도의 강도로 진행이 될 것인지 이런 것들을 보시면서 조금 더 전략적으로 좀 우리가 튜닝을 한다고 그럴까요? 그런 네. 부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현재 지금 상황, 이 빅 이벤트와 더불어서 좀 환율까지 부담스러운 그런 시장 상황이 계속해서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외국인 이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에서 계속해서 좀 매도세를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하지만 오히려 또 밀릴 때 분할 매수의 기회로 활용해 보자는 점 짚어주셨으니까요. 이러한 부분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저희 이어서 종목 상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첫 번째 시청자님은 전화를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보유하고 계신가요? LG 이노텍이요. 네, LG 이노텍 갖고 계시고 매수가랑 네.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17만 5,600원에 50%요. 네, 17만 5,600원에 50% 갖고 계시면 비중이 좀 많으신 편인 거네요. 네. 네, 그러면 어떤 점 도와드리면 좋을까요? 비중이 많아서 좀 이렇게 내리니까 50%도 좀 매도를 해야 될라는지 궁금해요. 네, 오히려 이 자리에서 좀 추가 매수를 해야 될지가 궁금하신 아니요. 건가요? 매도를 해야 될지. 매도를 이제 해야 될지. 네, 알겠습니다. 네, 파트너님 상담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서동구입니다. 네, 네네. 안녕하세요. 이 가격대에 언제쯤 매수가 되신 걸까요? 한 20일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때 뭐 LG 이노텍이 저평가됐다, 뭐 애플발 또 뭐 여러 가지 뭐 이벤트적인 내용들이 나오면서 좀 긍정적인 리포트들도 나오고 그래가지고 좀 사도 되겠구나라고 하면서 네, 매수가 되신 거군요. 많이 내렸다 싶어가지고요. 그렇죠. 참 물론 뭐 여러 가지 긍정적인 얘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LG 그룹 주들 중에서 제일 먼저 반등을 해줄 수 있는 대표적인 종목이 LG 이노텍이라고 저도 사실은 보거든요. 그런데 일단 실적단들을 보시면 매출의 어떤 성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미미해요, 사실. 그리고 올해 예상되는 영업이익도 계속해서 지금 2023년부터 전년 대비해서 감소하는 양상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감소폭은 줄어들고 2026년도에 이제 영업이익이 올해 예상되는 6,600억 대비해서 22% 증가되는 8천억 정도가 예상이 되고는 있습니다. 그러면서 전반적인 그 컨센서스는 22만 원대 형성이 돼 있는데 한 가지 아쉬운 거는 이 목표가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들쑥달쑥합니다. 그러니까 각 그 하우스에서 바라보는 LG 이노텍에 대한 전망이라든가 또 주는 멀티플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은 뭐랄까요 기준점 자체들이 틀려서 그런지 몰라도
보통 보면은 이러한 종목들은 뭐 전체적으로 목표가를 하향한다든가 아니면 전체적으로 같이 올린다든가 하는데 이것들을 보면은 목표가가 내려갔다 올라갔다 또 어떤 데는 올리고 어떤 데는 내리고 하는 이런 어떤 혼돈의 구간에 놓여져 있다라는 거죠. 그걸 먼저 일단은 우리가 이해를 하시고 지금 질문 주신 것 중에 제일 이제 그 불안하신 게 비중이 50%다 되니까 너무 불안하다 이런 말씀을 주신 네. 거잖아요. 그렇죠? 네. 뭐 지금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린 내용들은 지금 하나도 안 들어와. 그냥 이거 지금 빨리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 얘기가 듣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안 들어와도 그래도 회사가 뭔가 그래도 조금씩 그 발전되고 뭐 실적도 그렇고 개선되는 여지는 있겠구나라는 거는 보시는 게 좋다라는 얘기죠. 지금 시점에서 이렇게 보시면 여기 구간에 만약에 매수가 되셨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3월 초 요때쯤에. 그러면서 이게 고점을 기록한 거고 그리고 또 한 번 반등을 주면서 여기서 지금 모습들을 보시면 어떠한 흐름이냐면요. 이 주가의 단기적인 급락은 이제 멈췄습니다. 사실은 지난번에 이 28만 원까지 급락했던 자리들이 있었어요. 이때가 이제 어디냐면 바로 작년 7월 달에 30만 원에서 여기 보이시나요? 네. 예, 30만 원에서 고점을 형성하고 그리고 다시 한번 리바운딩 한번 줬다가 여기서 또 고점을 형성하고 그러니까 이 종목은 급격한 가격 조정이 이루어졌고 그리고 현재 구간은 여전히 어떠한 모습으로 진행이 되고 있냐면 14만 원까지도 살짝 이탈됐던 이 흐름에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기간 조정의 양상으로 접어든 겁니다. 네. 그러니까 기간 조정이라는 거는 뭐예요? 하락 급등과 급락. 그러니까 급락할 때는 저점이 어딘지도 몰라요. 그렇죠? 그런데 기간 조정이라는 거는 일정한 하단부와 상단부가 형성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종목의 하단부는 14만 원 그리고 상단부는 17만 원으로 형성이 된 겁니다. 네. 그러면 지금은 이 15만 원에서 왔다 갔다 하죠. 그러면 이 17만 원이 가까워요? 아니면 뭐 만약에 15만 원이 살짝 깨지는 자리가 더 가까워요? 14만 원이라고 보면은 아래가 가깝죠? 네. 그렇죠. 그러면은 지금 자리에서는 어떻게 하면 돼요? 조금 버텨야 되겠죠? 네. 그리고 최악의 경우 만약에 이 직전 저점 뭐 13만 9천 원도 있었지만 이때는 이제 순간적으로 전반적인 어떤 하락 그런 흐름들 속에서 연출된 모습이고 곧바로 대반등을 이렇게 주었으니까 이 14만 원에 대한 지지력을 잘 확인을 하시면서 대반등이 나오는 자리들이 16만 5천 원부터 이제 17만 원 근처 그때 비중을 줄이시는 거예요. 근데 또 17만 원 근처요? 16만 5천 원부터 17만 원 사이. 16만 5천 원에서 17만 원. 그렇죠. 그렇게 해서 그때 50%를 내가 만약에 500주를 갖고 있다. 그러면 2, 300주를 그때부터 이렇게 올라올 때마다 줄여주시고 나머지 물량은 뭐 쉽게 돌파는 못하겠지만 또 뭐 돌파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그걸 대비하는 거고 그런 다음에 다시 이제 밑으로 내려올 때 16만 원 이하라든가 15만 원 초반 자리에서 매도했던 물량을 조금 다시 실어 놓으면서 단가도 낮추는 이러한 전략도 필요하고 최소한도 16만 5천 원부터 17만 원 근처에서는 일단 비중은 줄여놓자. 지금은 조금 홀딩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가지고 있을까요? 네네. 14만 원까지도 찍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거는 지수가 한 차례 더 출렁하고 밀리면 그럴 수 있어요. 네. 항상 오늘도 지수가 별로 안 좋잖아요. 시장 자체가 안 좋잖아요. 지금.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종목이 뭐 혼자서만 뭐 나 뭐 안 좋아요 해서 빠지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시장들의 모습들이 외국인들의 어떤 현선물 동시 매도라든가 이런 부분들 때문에 밀리니까 그 부분이 진정이 되준다면 얘도 또 대반등 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때 이제 또 뭐 17만 원 넘어가니까 이제 가나보다 하지 마시고 딱 그 라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분할 매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공매도 때문에 또 그러니까 빠지는 건 자꾸만 아닐까요? 그런 걸 생각하지 마세요. 공매도 네. 때려서 이 자리에서 만약에 이거 살만한 자리네라고 들어오는 애들이 나오면은 그 공매도했던 애들은 또 당합니다. 그러면 쇼키즈 또 들어가요. 아셨죠? 네.
네, 시간 관계상 조금 더 자세하게 상담 도와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고요. LG 이노텍 현재 기간 조정 양상을 보이는 모습입니다. 하단은 14만 원, 상단은 17만 원 잡고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시장 이 메이저 수급이 부재하면서 계속해서 좀 하락하는 그런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 이 때문에 고민되시는 분들 참 많으실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참여 안내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네, 먼저 전화 아래 보이시는 번호죠. 이 02377-0269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아울러서 또 문자와 또 유튜브 댓글을 통해서도 여러분들 참여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문자 샵 3772번으로 여러분의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이와 더불어서 사연까지 보내주시면 더욱더 자세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고요. 또 이데일리 TV 유튜브 댓글 들어오셔서 마찬가지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저희가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 다음 시청자님 역시도 목소리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보유하고 계신가요? 네, 알테오젠을 36만 원에 100% 갖고 있습니다. 네, 알테오젠을 36만 원에 100% 갖고 계시는 거 맞으실까요? 네네. 네. 지금 비중을 그럼 전부 다 실으셔서 굉장히 좀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 어떤 부분을 도와드리면 좋을까요? 글쎄요, 어떤 TV 나와서 저기 하는 분들은 50만 원, 70만 원, 100만 원까지도 간다고 그래가지고 네. 욕심을 한번 내봤어요. 네, 그러셨군요. 알겠습니다. 파사노님 목표 주가가 좀 계속해서 높아지시면서 매수를 하신 상황인 것 같아요. 어떻게 좀 도와드려야 될까요? 안녕하세요. 서동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나름대로 이 기업에 대해서 조금 더 면밀하게 들여다 보시면서 100% 몰빵을 하신 건가요? 아니면은 여기저기서 방송에서 나와서 많은 얘기들을 하니까 좋은가 보다 하고 하신 건가요? 네, 방송 보고 좀 저기 했죠. 그러다가 만약에 진짜로 더 빠지거나 이러면은 어떻게 하셔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명심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물론 이 알테오젠을 저도 좋게 봐요. 그런데 지금은 매수할 자리가 아닌 것 같아서 적극적으로 방송이나 제가 쓰리고 시간에도 이제 언젠가는 또 이 종목도 추천할 수도 있는 자리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항상 좋은 것만 봅니다. 그렇죠? 방송에서는 또 좋은 얘기만 할 테고요. 저 역시 어떤 종목을 할 때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게요. 방송 보고 도움돼서 종목 사서 수익 보면 좋지만 결국은 손실에 대한 두려움이라든가 우려도 항상 갖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회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뭡니까? 비중 조절이죠. 만약에 지금 10% 비중이다. 그러면 문의하셨거나 저한테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라고 하셨겠어요? 그쵸? 근데 100%니까 조금만 어느 정도의 투자 자산으로 100%이신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후 어쨌든 투자 규모가 많든 적든 그리고 지금과 같이 이렇게 시장이 급등락이 심하고 변동성이 큰 장에서 아무리 천하의 삼성전자라도 여러분들 100% 매수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투자 행태는 저는 절대로 잘못됐다고 봐요. 네.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실적이고 뭐고 다 이런 거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 현재 시장이 어떠한 모습으로 진행이 되고 있느냐. 또 제약 바이오 쪽들, 제약업종들에 대해서도 관세를 부과하겠다라는 그런 어떠한 이벤트도 대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 종목이 아무리 좋은 긍정적인 얘기들이 나와도 이렇게 급등과 급락을 반복하는 변동성을 보이고 있는데 이 사이클 잘못하면은 이런 상황으로 연출되면 이걸 어떻게 또 감당하실 거예요? 만약에 100%여서.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다행히 이렇게 하락했다가 반등 주고 지금 현재 자리에서 이렇게 숨고르기를 이렇게 해주고 있는데 만약에 매수 가격 지금 자리에서라도 비중을 좀 줄일 수 있으면 저는 그냥 줄여놓고 추가 대응을 하시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네네. 네. 그 지금 36만 4천 원 올라가면 나머지 물량이 있을 거 아니에요. 20%든 30%든 50%든 일단은 매도해놓고
비중을 줄여놓고 현금이라도 좀 만들어 놓고 더 빠지면 추가 매수할 수도 있는 거고 만약에 더 올라가면 내가 갖고 있는 거 가지고 수익을 챙기시면 되죠. 100%에서 10%를 먹는 게 중요합니까? 아니면 50%라도 갖고 있다가 뭐 10%라도 20%를 먹는 게 중요합니까? 100% 이렇게 갖고 있으면요. 뭐 조금만 올라가면 8, 9, 19, 조금만 빠져도 불안하고 그것을 조절할 수 있는 게 비중이에요. 저는 지금 일단 비중을 줄여놓자 이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얼마 정도를 줄여놓으면 좋을까요? 비중을요? 네네. 정상적이라면 20%에서 30% 정도만 갖고 가셔요. 네. 네, 이상입니다. 네, 알테오젠 현재 이 비중 100% 싣고 계신 시청자님께서 문의를 주셨는데요. 지금 자리에서는 비중을 줄이는 게 유효하다는 점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도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희 다음 시청자님 역시도 목소리 통해서 만나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어떤 종목 고민되셔서 전화 주셨나요? 펩트론이요. 네, 펩트론 매수가랑 10만 500원에 네. 15%. 10만 500원에 15%. 15% 갖고 계시고 오늘 펩트론 그래도 일부 좀 상승하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에서는 그러면 수익권이신 거네요? 네네네. 네, 그럼 지금 자리에서 팔아야 될지 이 부분이 궁금하신 걸까요? 네네네. 네, 알겠습니다. 보면 얼마까지 보면 볼 수 있는지. 네. 네, 알겠습니다. 파트너님, 어느 가격대에서 매도하는 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서동구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십니다. 네네. 뭐 비중 15%, 10만 원대면은 언제쯤 매수가 되신 건가요? 2월 17일경에 샀어요. 2월 달에. 네. 네. 그러면서 이제 고생을 쭉 하셨다가 뭐 오늘 어제 뭐 이런 좋은 모습이 나오니까 이제 매도의 욕구도 생기시고 이 대표적으로 이거 비만과 관련된 얘기들이 계속 나와서 한때 그냥 또 패션이 불러일으켰던 종목이잖아요. 그렇죠? 예. 이 모습을 한번 봅시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요. 조금 더 갖고 가셔도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네. 만약에 우리 두 번째 시청자님도 뭐 비중 뭐 50%입니다 이랬었으면은 제가 지금이라도 일부 파세요라고 했을 텐데 10%, 15% 정도의 비중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다만 이제 이런 부분이 있죠. 이렇게 이제 주가가 2023년도 상반기까지 횡보하다가 그리고 이제 중반기에 이렇게 올라왔고 다시 또 하반기에 조정 보이고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그러니까 이게 작년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또 작년에 하반기에 요 13만 원까지 이제 급등을 했어요. 그렇죠? 네. 근데 이 급등한 이후에 주가가 조정을 보일 때 잘 보여야 되거든요, 원래.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난번에 이렇게 상승하는 과정에서 급등을 보여주고 상승폭을 거의 반납하다가 이렇게 이제 올라왔잖아요. 올라오는 네. 과정에서도 이렇게 이제 한 번씩 흔들리긴 했지만은 그런데 급격하게 조정을 보이고 나서 오히려 이제 이 자리가 지지선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대단히 중요한 자리가 된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직전에 고점에서 돌파를 해주고 이 라인에서 이게 저항이었었잖아요. 그렇죠? 이쪽 라인이. 네. 이쪽 라인이 저항이었는데 이 77,000원, 8,000원에서 이 저항을 돌파를 해주면서 거래가 실려주고 장대 양보로 돌파하고 새로운 고점 돌파 그리고 여기서 지지를 보였죠. 그런 다음에 한 번도 이 자리를 안 깼어요. 그러면서 12월부터 지금까지 단기적인 기간 조정으로 이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떤 흐름이 연출됐어요? 거래가 모처럼 만에 어저께 실려주면서 이제 요 직전에 이제 또 다른 저항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기에. 요게 이제 11만 원 정도에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요 자리에서 계속 야, 뭐 좀 너 물량 이제 좀 던져 때려 지금 이러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여기서 잘 만약에 슈팅이 한번 나올 자리예요. 정상적이라면. 특히 이제 뭐 아직 뭐 확정된 건 아닙니다만 그럴 것이다라는 얘기들에 대한 기대감이 이제 다시 커지고 있단 말이죠. 그렇게 된다면 지금 자리에서부터 만약에 슈팅이 한번 나오는 오늘 나올 수도 있고 내일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한 뭐 3분의 1 정도 이익 실현하시고
네. 그리고 만약에 밀려 내려온다라고 했을 때 이제 이 밑에 하단부가 아니라 이 중심값이라고 할 수 있는 요 95,000원 라인 이 자리가 이제 잘 지켜지는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그 자리가 지켜지면 오히려 매도했다가 다시 밑에서 매수할 수 있는 거고. 이해되시죠? 네네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11만 원 이상 넘어가는 자리가 나오면 그때부터 분할 매도. 그리고 나머지 물량은 갖고 있다가 95,000원이 지지가 되는 흐름이라면은 오히려 다시 매도했던 물량을 채워 넣을 수 있는 자리. 그렇게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펩트론 현재 11만 원 선이 저항선으로 작용하는 상황입니다. 11만 원 라인에서 분할 매도로 대응해 보시면 좋겠다고 말씀해 주셨고요. 또 아울러서 이 중심값으로 작용하는 95,000원 라인 지지 여부 함께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좀 계속해서 좀 시장이 변동성을 보이고 있어서 내 종목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도 전화와 문자 그리고 유튜브 댓글 활짝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들 023772-0269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또 문자는 샵 3772번으로 여러분의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이렇게 3가지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유튜브 댓글도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이 3가지 반드시 적어주셔야만 상담이 가능하다는 점 다시 한번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트너님 오늘 상담 내용을 보니까 좀 대형주들도 많은 데다가 또 비중까지 좀 많이 싣고 계신 분들이 계신데요. 이럴 때 좀 시장이 같이 올라가면 좋은데 오히려 이제 시장 상황이 좋지가 않으니까 더욱더 고민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그럼요. 제가 이제 이 코너를 여러분들과 같이 함께 하면서 끊임없이 강조드리는 게 있습니다. 비중 조절을 잘해야 되는 거고 네. 또 하나는 분할 매수를 잘하셔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특히 그러한 위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이렇게 시장의 변동성이 있을 때 그 어떠한 위력을 발휘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욕심이 뭐 끝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네. 욕심 있으시죠? 그럼요. 네, 저도 욕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30여 년 동안 이 주식시장에서 매매도 하고 관리도 하고 또 교육도 하면서 저 스스로도 느낀 게 뭐냐면 주식은 기가 막히게 알더라고요. 욕심을 이 사람이 부리는지 안 부리는지를. 네. 심지어 미수를 썼다? 뭐 신용을 썼다? 하는 이런 것들까지도 네. 알아서 현금으로만 내가 100주를 살 수 있는데 미수나 신용을 써가지고 250주, 300주를 사잖아요. 네. 그 종목은 웬만하면은 만기 때까지 심지어는 수익을 안 줍니다. 그러고 나서 그 털리고 나면 진짜 본격적으로 올라가요. 근데 참 안타깝네요. 100주만 만약에 샀다라면 뭐 내가 만기가 어딨어요. 올라가면 그냥 올라가는 대로 또 안 가면 안 가는 대로 기간을 가지고도 버틸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러한 변동성이 심한 장에서는 여러분들 자칫 좋은 주식이라도 쫓아가다가 매수 털커덕 물리면 어떻게 돼요? 더 추가할 돈이 없지 않습니까? 뭐 장롱 속에서 돈 꺼내가지고 또 합니까? 네. 여러분들 현재 계좌 내에서 그러면은 그 종목을 밀리면 이 종목을 내가 좋게 본 종목이고 여기 정도가 지지라인이거나 내가 여기까지 이탈되지 않으면 난 손절 안 할 거니까 추가 매수를. 그거는 물타기가 아니에요. 계획을 갖고 일정한 자리들에서 매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시장이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될 경우에는 언제든지 뭐 좀 공격적으로 매매를 하셔도 되겠지만 지금 계속 말씀드리는 게 일정한 박스권의 자리라고 그랬잖아요. 이런 박스권의 자리 어저께 좀 올라왔다고 또 쫓아가서 매수했거나 그러셨던 분들은 오늘 또 당합니다. 그렇더라도 추가 매수할 수 있는 비중만 조절해서 대응했다라면 얼마나 편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특히 대형주일수록 여러분들이 대형주니까 변동폭이 적을 거야 이렇게 네. 생각할 수 있는데 외국인들이 이렇게 시장을 좌지우지하는 이러한 상황, 특히 공매도까지 시행된 상황 속에서는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유동성이 풍부한 것들 위주로 공매도를 때릴 거 아니에요. 네. 그런 부분도 대비를 한다라면 여러분들 꼭 상담이 안 되시더라도 내가 지금 계좌에 뭐 최소한도 30% 이상, 50% 이상 되는 종목을 갖고 있다. 어떤 특정 종목이. 그렇다면 반등을 이용해서 손실폭을 줄이거나 아니면 약 수익을 보더라도 비중을 좀 줄이는 이런 전략들. 이러한 부분들은 계속해서 제가
밴드에 어떤 시장 얘기하거나 또 종목들 관련된 얘기도 할 때 올려놓고 하니까 여러분들 무료로 운영되고 있는 초록밴드에 입장을 하셔서 저와 함께 장중에도 같이 소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렇게 좀 변동성이 심한 장세에서는 무리한 접근은 지양해 보셔야겠고요. 또 계획을 가지고 차분한 이 매수 전략 계속해서 지켜나가는 것이 좀 시장의 유효한 대응 방법이라고 다시 한번 짚어주셨습니다. 또 이러한 대응 방법들 또 밴드에 업로드해주고 계시니까요. 밴드 아직까지 입장 안 하신 분들, 여러분들 화면에 보이시는 이 QR코드 기본 카메라로 되시면 이 밴드 함께 하실 수 있는 링크 나오니까요. 이쪽으로 들어오셔서 많이 참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시청자님 사연 집계하고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여러분의 종목 상담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다음 시청자님은 문자 상담 보내주셨는데요. 3967님께서 남겨주셨습니다. 종목명은 APR이고요. 매수가는 71,400원, 비중은 8% 갖고 계시다고 남겨주셨습니다. 오늘 많이 하락하네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렇게 이제 사연까지 남겨주셨는데요. 오늘 APR 거의 7% 가까이 좀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 걱정되실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참 시장이 아무리 뭐 좋은 그 섹터, 업종, 종목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변동성이 있을 때 급등한 종목들이 제일 먼저 타깃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옛 속담에 모난 놈이 정 맞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네. 혹시 아세요? 무슨 뜻인지? 그럼요. 네. 네. 그런데 이 흐름들이 뭐 너도 나도 APR과 관련돼서 뭐 실적이라든가 뭐 영업이익 급증 뭐 이런 좋은 얘기들, 뭐 해외 사업 진출과 관련된 모멘텀도 강하고 하면서 좋은 얘기들은 너무 많이 나왔어요. 근데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내가 이 종목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은 언제 들어가야 될까요? 이 종목을. 여러분들. 자, 이렇게 주가가 지난번에 이 모습들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상장한 이후에 말이죠. 여기서 이렇게 급등을 보여준 자리가 있습니다. 8만 원 정도가 이제 고점이죠. 그런데 그 이후에 주가가 일순간에 뭐 한 두 달 만에 반토막이 납니다. 뭐 4만 원도 살짝 깨지는 자리.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잠잠하게 지지받으면서 하면서 또 이렇게 올 2월부터 올라옵니다, 여러분들. 자, 4만 원부터 이렇게 올라가는 이 흐름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 8만 원 근처, 7만 원 넘어가니까 직전의 고점에서 부딪힐 수 있는 그러한 흐름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버티는 듯 하다가 한순간에 5일선 깨지면서 이렇게 무너집니다. 결국은 아무리 좋은 주식도 이제 쉬면서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쉬지도 않고 시장은 또 엄청 흔들렸잖아. 이게 만약에 2650이라고 치면요. 코스피는 2500 여기까지 이렇게 밀려 내려왔다라고 보시면 이 종목은 신규 진입을 하셔도 안 되는 자리였고 71,400원에 매수하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최근에 올라가는 흐름들을 보면서 5일선 타고 있네, 좋네 라고 하다가 그냥 뭐 밀려 내려오니까
어쩔 수 없이 당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저는 비중 다행히 8%인데요. 일단 지금 끊었다가 다시 재매수하거나 정 뭐하면 나는 이거 손절 못해 못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최악의 경우 어설프게 매수하지 마시고 요 6만 원 초반 정도까지 기다렸다가 그때 물타기 한번 하시고 대반등을 한번 주겠죠. 그냥 죽진 않습니다. 그렇죠? 그냥 죽진 않아요. 여기서 한번 가고 쉬어줬다가 또 갔다가 여기서 밀리고 대반등 줄 수도 있고 한번 시장의 어떤 움직임에 따라서 여기서 밀렸다가 6만 원까지 지지받고 대반등 준다라면은 6만 한 5천 원에서부터 7만 원 근처. 지금 자리에서 만약에 대반등 준다라면은 뭐 7만 1, 2천 원까지도 갈 수 있겠죠. 그러나 지금 모습은 저렇게 거래도 실려주면서 음봉이 길게 박는다. 그렇다면은 6만 원 초반 자리도 염두에 두고 거기서 추가 매수를 하시거나 아니면 지금 일단 잘랐다가 밑에서 다시 공략하거나 그렇게 대응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APR 현재 이렇게 좀 주가가 쉼없이 달려온 상황 속에서 급락을 맞아서 좀 많이 놀라셨을 것 같은데요. 6만 원 초반대에서 다시 매수하는 전략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대응 전략 검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희 다음 시청자님 전화 통해서 만나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네. 보유하고 계실까요? 눈이시고요. 네. 55,000원에 네. 10%요. 네, 55,000원에 10% 갖고 네, 계시고 네. 오늘 루닛이 좀 급락세를 보이고 있어서 네. 놀라셨을 것 같은데 이러한 상황에서 좀 어떤 부분 좀 도와드리면 좋을까요? 지금 추가 매수를 해야 될지 아니면 요것만 그냥 기다렸다가 수익을 보고 나와야 될지 전문가님한테 여쭤보려고요. 네, 알겠습니다. 파트너님 네. 추가 매수가 네. 좀 가능할까요? 결론적으로는 아직 추가 매수하지 마시죠. 네. 네. 안녕하세요. 서동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팬입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AI 의료기기 쪽에 있어서의 또 네. 대장 역할도 했던 그러한 종목들. 왜 제가 추가 매수를 하지 말라고 그랬냐면요. 네. 만약에 여기서 추가 매수를 해서 단가를 낮출 수 있고 짧은 반등만 줘도 빠져나올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보통 하실 수 있어요. 많은 분들이. 네. 우리 시청자님뿐만이 아니라. 네. 그런데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시장이 하락세가 진정이 됐다든가 아니면 이런저런 이벤트 뭐 이슈들 그런 것들이 해소가 된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은 이 한 종목만이 뭐 잘못된 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시점에서만 놓고 보면 전체적으로 시장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저점을 확인하고 매수해도 늦지는 않는 거예요. 또는 저점을 확인하고 대반등 줄 때 그때 공략해도 늦지는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빠지고 있다라고 해서 대응할 게 아니고 현재 위치들을 한번 좀 보겠습니다. 이 종목 역시요. 일단은 여기가 상당히 중요한 자리가 됐어요. 이 자리에서 지지를 받아줘야 될 자리입니다. 사실은. 그리고 이 종목의 이 1차 지지 라인이 되는 거고요. 만약에 대반등을 준다 그러면은 여기가 2차 저항 라인이 됩니다. 1차 저항 라인. 이 6만 원 라인이. 네. 그리고 그 자리가 만약에 또 돌파가 돼준다고 하더라도 또 하나의 2차 저항 라인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종목은 이렇게 보시면 어때요? 지금 현재 7만 한 4천 원부터 요 4만 5천 원 정도까지가 지지와 저항의 큰 밴드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네. 그 중시값이 6만 원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최소한도 이 자리가 하단부가 확인되는지를 봐야 된다라는 거죠. 요렇게. 근데 네. 직전 저점은 깨졌어요, 일단은. 그쵸? 아쉽게도. 그리고 또 현재 시점에서 왜 쉽게 매수를 못 하냐면은 단기 이평선들이 전부 다 역배열로 전환돼 있잖아요. 그쵸? 올라갈 때마다 층층이 저항으로 작용이 된다라는 거죠. 6만 원을 한꺼번에 쉽게 못 가고 그러면은 내가 여기서 괜히 잘못 들어갔다가 단가를 낮추러 들어가고 비중을 좀 더 늘리려고 그랬는데 비중 묶여버리고 또 한 번 빠지면 하락폭이 더 커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걸 생각해야지. 그래서 지금은 일단 홀딩하자. 또 시장이 뭐 내일 관세 또 금요일 날 탄핵의 어떤 그 결정 이러한 부분 속에서 시장이 뭔가 불확실성이 해소가 돼서 반등 준다라고 했을 때는 눈이 또 같이 올라갈 수 있어요. 그때 이제 모양을 보면서 탄력 있게 움직인다. 그러면 그때 추가 매수를 하시든가. 그게 아니다. 뭐 그냥 하방만 잡는 정도구나. 그러면은
뭐 한 5만 5천 원 내외 정도에서 일단 한번 때렸다가 다시 살 수 있는 그런 자리를 잡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너무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현재 루닛 이 시장이 불안한 상황에서 저점을 확인해야 된다는 점 중요하다고 짚어주셨고요. 또 이 단기 이평선이 현재 역배열로 위치를 해 있기 때문에 추가 매수는 하지 말아야 된다는 점 함께 말씀을 해주셨으니까요. 또 이후에 주가 움직임 함께 살펴보시면서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 다음 시청자님 역시도 전화 통해서 만나보도록 할게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보유하고 계신가요? 산미약품이고요. 네, 매수 29만 8천 원에 네. 45%입니다. 네, 매수가가 29만 8천 원에 비중은 45% 갖고 계시네요. 그러면 어떤 부분을 좀 도와드리면 좋을까요? 이게 제가 원래 작년 2월 달쯤에 35만 원 정도에 사가지고 좀 물을 타서 이렇게 좀 내려놓은 거거든요. 네. 근데 비중이 많다 보니까 더 싫어서 네. 단가를 내리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기다려야 되는 건지. 네, 알겠습니다. 파트너님 마찬가지로 추가 매수 여부가 궁금하신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서동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팬입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마음고생이 좀 많으신 것 같은데, 네네. 일단은 저는 지금 비중 45%나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으로 아주 그냥 뭐 승부를 걸어보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몰빵해서? 여기서 또 아니, 그런 건 아니잖아요. 네, 그런 그렇죠? 건 아닌데. 예. 마땅히 다른 종목으로 이렇게 손실을 만회하기에는 다른 종목도 좀 애매한 것 같고 일단 그렇죠. 비중이 너무 많다 보니까 예. 이게 나와야 되니까. 네. 그게 이제 가장 큰 관건이에요. 네네.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네. 사실 이제 우리나라의 뭐 유한양행에서 신약이라든가 또는 기술 수출이라든가 알테우전에 그런 것도 있지만 이 근현대사에서 물론 과거에 뭐 종근당 뭐 이런 것도 있긴 했지만은 뭐 15세기 때 얘기 같은 얘기인데 네네. 새로운 어떠한 우리나라의 이 팜 시장에서의 그런 그 선도했던 기술 수출이라든가 이런 쪽은 한미약품이에요. 그렇죠? 네네. 얼마나 맞습니다. 대단한 센세이션을 일으켰습니까? 뭐 제네릭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흐름들 속에서 최근 들어서의 이제 두 번째는 이 경영권 분쟁으로 인해서 모자 간에 회사의 어떠한 뭐라 그럴까요? 뭐 경쟁력이라든가 또 R&D 투자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서 문제점이 많이 노출이 됐던 거죠. 네. 그런데 이후에 어쨌든 이제 다 그것도 끝났죠. 네네. 그러면 이제 추스리는 과정이 필요하겠죠, 회사가. 네. 그리고 뭐 새로운 연구진도 또 셋업할 테고 그리고 회사에서 또 추가적인 투자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 또 신약 개발과 관련된 이런 어떤 로드맵을 재조정을 해가면서 여러 이제 얘기들이 이제 언론을 통해서 나오고 있는데 아직 뭔가 구체적으로 나오지는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일단 일봉의 모습을 보시면 사실은 지난번에 이 자리에서 잘 지지가 돼주는 모습이 나타났다가 여기 위로 빨리 올라섰어야 되는데 이게 27만 원짜리입니다. 그렇죠? 네네네. 네. 근데 이게 한 단계 더 빠져버리니까 근데 지금 빠지는 자리는 뭐 공매도도 있고 뭐 있겠지만 어떤 주가의 추가적인 그러한 트럼프의 관세에 대한 부담감이라든가 바이오 쪽들이 뭔가 움직임이 있다가 주춤거리는 양상이 나타나면서 같이 밀려버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거래가 말을 해줍니다, 거래가 뭐 밀릴 때 뭐 크게 거래가 실리면서 밀리나요? 그러니까 사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지금은. 쉽게 얘기해서 공격적으로 매도한다기보다는 물론 외국인들이 지난번 구간에서 이렇게 대규모 매도하고 지금도 아직은 매도하고 있지만 기관 애들은 이제 더 이상 매도도 안 해요. 기본 수량들은 다 갖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여기 맨 밑에 있는 거 보면. 그러나 아직 매수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거지. 그래서 또 이거를 우리가 장기적으로 한번 보면요. 월봉의 모습으로 이제 제가 지금 보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월봉의 모습을 보면 이 2018년도에 47만 원까지 갔던 이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길게 보면은 바로 2015년도에 이 기술 수출이라든가 신약과 관련된 부분들 70만 원까지 갔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뭐 이거는 뭐 그렇다 쳐요. 뭐 그때는 뭐 다 지나간 거니까. 그런데 최근에 이 모습들을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보면은
이 주가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이제 일봉이라든가 그 단기적으로 접근할 땐 보시고 이 월봉의 모습으로 보시면 철저하게 이 종목은 이제 이 20만 원과 이 넓게 보면 35만 원 사이에서 딱 박스를 형성해 주고 있는 겁니다. 아, 그러네요. 보이시죠? 네네. 네. 이게 몇 년째예요? 2018년부터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러고 2018년부터. 네. 그러면 네. 얘는 조금만 매수세가만 들어와도요. 30만 원은 쉽게 갑니다. 아, 다만 지금 이 자리에서 저점을 아직 장기간에 걸친 박스권의 하단이라는 것만 우리가 아는 거지 갑자기 뭐 시장 전체가 또 무너져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지금 자리에서 더 추가적인 매수는 하지 마시고 오히려 네네. 돌아서 줄 때 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을 잡으시는 것도 괜찮아요. 추가적으로. 근데 제가 여기 아까 제가 이번에 잘못했던 게 27만 원 가길래 더 올라가죠. 그때 매수를 좀 세게 들어갔었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근데 이렇게 그게 박스를 잘못된- 봤었으면은 이 장기적으로 항상 이렇게 중장기로 투자하실 경우에는 이 네. 저항이 어디에 있는지를 이렇게 항상 보시면서 대응을 하셔야 돼. 그러면은 27만 원 라인이면은 30만 원에 근접해 주니까 당연히 두들겨 맞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일단은 제일 먼저 20만 원에 대한 지지를 보여주느냐를 보고 27만 원은 언제든지 올 수 있어요. 시장이 조금만 돌아서 준다라면은. 그러니까 그때 비중을 다시 때렸다가 밑에서 다시 사주거나 아니면 슈팅이 돼서 30만 원 가면은 감사합니다 하고 일단 때렸다가 다시 또 밑에서 공략하는 이러한 전략으로 대응하면 좋겠고 지금 비중 45%니까 여기서 또 추가 담기에는 좀 부담스럽다 이렇게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한미약품 현재 좀 거래량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또 거래량이 실려주면 반등할 여부도 있다고 하니까요. 이러한 점 추가적으로 살펴보시면 좋겠고요. 또 중장기적인 이 투자 관점에서는 박스권이 어떻게 형성이 되어 있는지 보자라고 꿀팁까지 제시를 해주셨으니까요. 이러한 부분들 함께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쉽지만 종목 상담은 여기서 종료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상담했던 종목들 리뷰 전반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 특히나 좀 많이 좀 급락한 종목들이 많이 상담을 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특히나 좀 팬분들이 많이 더 늘어나신 것 같아요. 아유 뭐 좋을 때 여러분들과 같이 이렇게 대화를 나누면 더 좋은데 네. 어려울수록 또 우리가 중심 잘 잡고 대응을 네. 해야 되겠다. 오늘은 그냥 딱 한마디로 비중 조절을 잘해야 된다. 네. 의외로 또 뭐 100%, 뭐 45% 이렇게 비중 많으신 분들이 이제 문의를 주셨는데 내가 비중이 많으면요 아무리 좋은 주식이라도 견디기가 힘들어요. 잘 갈 때는 맞습니다. 좋지만 항상 시장은 위험 자산이잖아요. 주식이라는 것 자체가 리스크를 안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원금 보장되는 게 아니에요. 네. 그런데 어떻게 몰빵을 하십니까? 비중만 잘 조절하자, 분할 매수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 비중 조절이라는 게 사실 쉽지가 않잖아요. 그럼요. 또 오늘 팬분들이 많이 연락을 주셨으니까 꿀팁 하나만 좀 주실 수 있을까요? 나의 자산을 요즘은 클릭 하나만 하면은 다 MMF라든가 연동이 되는 계좌가 있잖아요. 네. 이렇게 시장이 변동성이 있을 때는 내가 만약에 1억의 평소에 투자 규모를 갖고 했다 그러면 최소한도 5천만 원 내지 3천만 원만 남겨두고 나머지는 은행 계좌로 넣어놓는 거예요. MMF 계좌로. 왜냐하면 이 주식 계좌에 현금이 있으면 항상 지르고 싶어. 네. 그걸 원천적으로 여러분들이 봉쇄를 해야 됩니다. 그걸 기준으로 잡고 항상 시장이 흔들릴 때는 내가 평소에 100주, 1000주를 할 수 있는 분들은 50주, 100주로 줄인다든가 이 매매 규모 자체를 줄이셔야 됩니다. 유명한 투자자들도 항상 그런 얘기 하잖아요. 1년에 그런 사람들도 몇 번씩은 손실을 봅니다. 그런데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거는 규모를 줄이는 거예요. 그리고 상승 추세로 반전됐을 때 규모를 늘리는 거죠. 근데 우리 투자자들은 반대로 하지 않습니까? 네. 열심히 물타기 하고 손절도 안 하고 비중 조절 명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변동성이 있는 이 시장에서는 아무래도 보수적 접근이 유효하다는 점 다시 한번 기억을 해봐야겠습니다. 아울러서 시장 관련한 전략 조금 더 도움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밴드로 입장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서동구의 바이앤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12시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장중 종목 상담은 서동구의 바이앤셀에서만. 여러분 고맙습니다.